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신고 기간도 좀 더 여유있게 줍니다. 여유있게 시간을 줄 테니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고를 해라. 대표님들께서 내가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뭔가 큰 불이익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 다 받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신고 유형이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찍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유형들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의무를 좀 부여해준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2011년에 생겨서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거죠.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신고 기간도 좀 더 여유있게 줍니다. 일반 개인들이랑 다르게 여유있게 시간을 줄 테니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고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이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제 업종별로 수익 금액, 즉 매출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그리고 음식점업이나 뭐 제조업은 7억 5천, 일반 서비스업들은 한 5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종별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 기준 금액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개인사업자만 있느냐라고 하면은 법인도 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였다가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하고 나서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 대상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그래서 임대소득이 많은 그런 법인들, 특히나 이제 가족법인들이 주요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이 뭐 이자나 배당 이런 것밖에 없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소규모 임대업 법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칭을 하기도 하는데, 법인들도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6월 말까지 신고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고, 그만큼 세무대리인도 이 성실신고 서식들을 더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들께서 내가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뭔가 큰 불이익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다 보면은 누락된 매출도 잡아내야 되고 하면서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놓쳤던 경비들도 그만큼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됐을 때는 뭐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또는 이 성실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성실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내가 신고를 매년 이렇게 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대표님들께서 성실신고 대상이 가까워질 때 자주 하시는 질문이 또 그럼 법인으로 가야 되냐라는 건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무조건 성실이 된다고 해서 법인을 갈 필요도 없어요. 특히나 뭐 음식점이라던가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법인으로 갔을 때는 이게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도 공제율 자체가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식당인데 한 6억 7억 팔았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실질적으로 라고 하면은 사실 뭐 성실신고가 되더라도 그냥 개인으로 유지하시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법인으로 갔을 때는 또 그 법인의 자금을 내가 이제 인출하면서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복합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신고가 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성실신고 대상이더라도 내가 제대로만 신고하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뭔가를 키워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을 준비를 하시되, 만약에 법인으로 확실하게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진행하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이 됐다고 해서 업종별 소득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 막 크게 벗어날 만큼의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장부 작성을 이제 철저하게 잘 해나가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손익 한 번씩 추이를 보고 받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성실신고라는 단어만 가지고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시다가 성실신고 대상이네 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이제 이번 소득세는 좀 성실하게 신고 한번 진행하시면서 이제 담당하시는 세무사님들께 꼭 관련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법인 전환을 했을 때 과연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